전국이 지금 물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차량과 주민 모두 고립됐고 지하철까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건호 기자, 광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주차는 어제보단 하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어난 물에 여전히 빠른 유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산책로를 집어삼키면서 곳곳에는 물에 떠내려온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광주는 어제 4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린 극한 호우는 역대 1일 강수량 최다 기록을 3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광주천은 물론 동구 소태천 등 주요 하천은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 하산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구조됐고 밤 10시 20분쯤에는 신안교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시민 한 명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인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남구 백운광장과 대남대로 일대에도 한때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주택 침수는 물론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지하철 상무역 대합실이 침수돼 화정역부터 공항역까지 6개 역사 열차 운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 등 영산강 주요 지점도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하천 주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로 침수 274건, 인명구조 48건 등 모두 59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영남권도 강타했는데요. 어제 경남과 경북 곳곳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이 긴장 상태, 초긴장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훈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온천천에는 약한 빗줄기가 계속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주변 산책로가 물에 잠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부산에는 아직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 시간당 80, 최대 300mm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산청은 어제 3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제 200mm 넘는 비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9가구 96명이 대피했습니다. 대구시 노곡동에선 저지대 마을이 침수돼 주민 26명이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소방당국은 침수 우려 등 164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25명의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대 2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극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청권 남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비 피해를 입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 방송 직전에도 바깥을 보니까 서울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 시작했던데 현재 지역에 따라서 소강 상태인 곳도 있고 그리고 비가 또 내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렸던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또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비로 인한 피해 상황부터 한 번씩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서산에 내린 비가 굉장한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합니다. 기상청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1강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그런 비였다.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의 그런 비가 단시간에 쏟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고 다리가 보이지만 다리 위에 상판만 보일 뿐 다리 교각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집도 지붕등만 보일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최병민 위원님, 뭐 충청권 괜찮습니까? 충청권 이제 서해안 일대죠 네. 주로 그 충남 아산부터 예산, 서산, 당진 뭐 네.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잠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기가 원래 이제 뭐 눈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내린 그 비의 양은 그 기상관측 2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가 100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상관측으로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비가 내렸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런 때는 이제 아마 지금부터 이제 물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또 추가 그 폭우가 그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 더군다나 한번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지반 같은 것들이 약화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고는 또 지금부터 이뤄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진짜 뭐 관계 당국뿐만 아니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재민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 피해에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광주의 그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허리춤까지는 물이 다 차 있고 차량들도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 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버스도 반쯤은 잠겨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봤다라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가 정말 안타깝게 들릴 정도입니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사망자 4명 중 3명이 또 특히나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명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주로 사망 경위가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된 게 그 오전 3시 59분경이라고 해요. 서산시 성남동의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네.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동을 했을 때는 이제 오전 5시 14분경에는 탑승자를 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 15분께 인근 정차돼 있는 차량에서 네. 사망자,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끝내 숨졌고요. 그리고 나서 인근에 수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날 오전 11시 25분경에 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점 주변에서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도보로 걷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차량이 정차된 점을 봐서 이 차량을 몰다가 이 침수된 도로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 급류에 휩쓸려서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고 네. 당진에서도 1명이 숨져서 사망자 4명 중에서 무려 3명이 지금 충남에서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충청북도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지금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깔려버렸고 결국 저 운전자는 40대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그렇죠. 저 장면만 봐도 끔찍하고 네. 뭐 지금 유가족들이기에는 참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저기를 운행하던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용벽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호우 피해에 대해서 안전 대비를 뭐 지자체나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런 취약류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계속 왔을 때 집안이라든가 이 옹벽의 어떤 구조라든가 조금만 이 구멍이 생기더라도 저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 이미 돌아가신 분 참 안타깝고 네. 유가족도 뭐 이후 후속 대책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뭐 정부나 지자체는 좀 각인하고 이후 계속된 호우가 올해로 또 끝나지 않고 네. 이 기후 이상으로 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한 사고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저기 경기도 오산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위험성을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오산시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진위가 좀 밝혀져야 되죠. 왜냐하면 네네.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위험을 경고했을 때 그거를 이게 정말 위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뭐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오산 사고의 경우에는 그 경찰의 경고와 그 지자체의 대처, 네. 뭐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옹벽,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사고, 비 피해로 인한 사고였습니다.